오늘부터 시행되는 교권보호법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말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를 마련한 건데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 침해가 과연 어느 정도길래 이런 법까지 등장하게 됐을까요? 여기 보시면 지난 한 해 동안 교육부에 신고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3,400여 건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인데요. 먼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무려 2,000건이 넘게 발생했고 수업 진행 방해와 성희롱, 폭행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교사에 대한 성희롱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심각한데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매년 60여 건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112건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마련된 교권보호법은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교권보호법에는 애매했던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요. 그동안은 이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교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이뤄집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교권을 침해받은 교원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이뤄질까요? 교권을 침해받은 교사를 위해 전국의 교육청에 법률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이 단순한 교권 보호를 넘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교권보호법이 학교 현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황대웅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빗자루로 교사를 폭행합니다. 학부모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학교로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교권보호법은 이같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제성입니다. 프로그램 수강은 권고조항일 뿐 의무가 아닌데다 이수를 거부한다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게다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학교 폭력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강제 전학과 퇴학 조치까지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상징적으로는 교권 침해하면은 이거 좀 안 되겠구나 이런 경각심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닥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원치유센터 확대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책들이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대책에 머무른다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특히 교권 침해 사례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학부모의 경우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을 하도록 하는 등 수업 방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포함됐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학교장이 시도교육감의 보고 의무 조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또 미비점 부분은 후속 법령 개정을 통해서 조속히 보완할 것을. 같은 교사들에게조차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문제를 간과한 것도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권보호법이 학생들에 대한 법률적 처방에만 매달려 교권 붕괴의 원인을 잘못 짚은 거란 지적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제를 만들어 놓고 정규직과 다르게 차별 대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영향으로 그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폭언과 폭행 또는 네가 무슨 정식 교사도 아니면서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고통받는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교권보호법. 정작 학교 현실과는 동떨어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